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하나씩 구현해 볼 겁니다. 지금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코딩 없이 기능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바로 메이플 스토리가 아닌 다른 게임에서 쓰이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거기에 말풍선을 붙여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넥슨에서 만든 다른 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많이 했었는데 주막에 가면은 주모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만들기에서 기본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 등장하는 몬스터나 NPC, 오브젝트는 이 왼쪽 프리셋 리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만들려다 보면 꼭 다른 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 몬스터, NPC를 데려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람의 나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미지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외부 이미지를 들고 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셋 리스트, 씬, 하이어키, 워크스페이스, 프로퍼티, 그리고 콘솔, 이 중에서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일단 프리셋 리스트는 메이플 스토리에 원래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는 준비된 공간이고, 하이어키는 이 씬에 이미 있는 엔티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조금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엔티티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델을 선택하거나 하이어키에서 엔티티를 선택했을 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그리고 그 컴포넌트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보기 위해서 여기 프로퍼티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외부 이미지를 들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에는 모델과 스크립트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월드를 만들고 나서 뭔가 만드는 건 항상 제가 이 마이 데스크 하위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폴더를 만들 수도 있겠고, 스크립트, 데이터셋, 타일 데이터셋, 모델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니고 import from im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import 사운드는 아마 소리를 들고 오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지를 들고 올 것이기 때문에 import imag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미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바람의 나라 캐릭터 요거를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는 나중에 써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요 바람캐릭.png라는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마이데스크 아래에 뭔가 이미지 같은 바람캐릭이라는 것이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상에 등장을 시키려면은 엔티티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 엔티티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얘를 긁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놔도 되고, 이 이미지를 우클릭을 하면은 자, place to hierarchy, 하이어키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이어키에 들어가는 건 뭐죠? 엔티티죠. 여기에는 엔티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이어키에 넣겠다라는 거는 이걸 엔티티로 만들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place to hierarchy 라고 해도 딱 정중앙 0,0 위치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엔티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온 엔티티가 너무 크기도 크고 위치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바닥에 딱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경계선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플레이어의 키에 맞춰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나라 캐릭터 엔티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컴포넌트가 있느냐,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긴 했었는데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오른쪽에 삼지창을 눌러서 오픈 API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월드상의 엔티티를 표시하는 필수 컴포넌트다. 아까 씬에 표시가 되려면은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끌어와서 엔티티로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생성되는 컴포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위치, 그리고 뭐 회전 각도,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엔티티로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요거도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컴포넌트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API 레퍼런스를 해서 살펴보면은 월드상의 이미지를 표시할 때 쓰는 그런 컴포넌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프라이트 RUID, 이미지의 번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몬스터를 대신 여기에 위치시키고 싶다면은 우클릭을 해서 copy RUID, 요거 이 엔티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이디입니다. copy RUID를 하고 이 엔티티의 RUID를 저걸로 바꾸면 컨트롤 V에서 바꿔치기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저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미지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RUID로 바꾸면은 이제 바람의 나라 캐릭터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는 이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지정하는 그런 컴포넌트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바람의 나라 캐릭터 엔티티에다가 어떠한 특성을 추가를 해서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과 관련된 컴포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헬프에서 API 레퍼런스, 요걸 계속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를 주로 많이 들어가서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 수 있거든요. 챗 벌룬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트 벌룬이 말풍선이죠. 그래서 이 말풍선을 표시해주고 관련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엔티티에다가 챗 벌룬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엔티티를 씬에서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로 가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새로 만든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챗 벌룬, 여기까지만 쳐도 챗 벌룬 컴포넌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자, 요거를 필터링을 해서 챗 벌룬 컴포넌트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챗 벌룬 컴포넌트를 추가했는데 아직 말풍선은 안 보이죠. 그 말풍선이 보이게 하는 그런 변수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auto-show enabled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자동으로 말풍선을 표시할지 말지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면은 이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안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는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그런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바람의 나라에서 뭐뭐 판다 그러면은 그 NPC가 안 파는 물건이라면은 요런 대사를 내뱉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주모 땡땡 그런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면은 말풍선이 이제 표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풍선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겨졌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도 이 안에 프로퍼티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이 좀 작으니까 휠을 써가지고 좀 확대를 할게요. 다시 엔티티를 선택해서 챗벌룬 컴포넌트에서 계속 나오다가 사라지고 나오다가 사라지고 하는 특성은, 그런 프로퍼티는 여기에서 hide duration입니다. 보니까 말풍선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5로 돼 있으니까 5초 동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바꾸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말풍선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고쳐야 되는 것은 이 말풍선이 얼굴을 가리고 있죠. 말풍선이 조금 더 위로 가면 좋을 텐데 이 챗벌룬 컴포넌트 내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어떤 걸 수정하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아래쪽에서 위에 있는 오프셋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 말풍선의 위치를 오프셋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풍선을 위로 가려면은 플러스, 아래로 하려면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5 정도 넣으면은 딱 머리 위로 가고,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5로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아무튼 5로 해서 머리 위에 말풍선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풍선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변수 프로퍼티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벌룬 사이즈를 뭐 3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한 2 정도로 하고, 폰트 사이즈도 한 3, 너무 크네요. 1.2, 1.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보기 좋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의 나라에 나오는 캐릭터가 말풍선까지 달고 있는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티티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말풍선 내에 대사만 다른 같은 이미지의 엔티티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복사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 코딩을 해가지고 이 엔티티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 만들려면은 이 엔티티를 모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엔티티가 붕어빵이라면은 모델은 뭐였죠? 붕어빵 틀이죠. 이 엔티티, 그러니까 이 붕어빵 모양을 기준으로 모델 붕어빵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엔티티를 우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Create Model from Entity, 이 엔티티, 이 붕어빵을 기준으로 붕어빵 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My Desk 하위에 모델 맵 오브젝트, 이 엔티티의 이름을 살짝 따서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우더라도 엔티티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준으로 엔티티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긁어서도 이 씬에 위치시킬 수 있지만, 코딩을 통해서 이 모델 기준으로 엔티티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풍선 안에 있는 문구를 수정해서 바람의 나라 안에서 NPC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모고 하나는 주모 말고 이모로 하겠습니다. 자, 이 말풍선을 2배로 키워놨었죠. 사이즈를 우리가 벌룬 사이즈를 2로 하고 폰트 사이즈를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채트 벌룬 컴포넌트도 좀 수정을 할게요. 플레이어 모델을 기반으로 소환한 플레이어 엔티티도 챗 벌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룬 스케일을 2배로 키우고 폰트 사이즈도 1.5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눌러서 이 바람의 나라 캐릭터들은 똑같은 대사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대화를 치려면은 자동으로 대화를 칠 수 있는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은 슬래시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코딩 도토리 다 판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바람의 나라에서 내가 도토리 다 판다라고 했을 때 NPC가 그런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그런 느낌이 구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기능은 다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다른 외부 이미지를 자유롭게 불러와서 활용하거나, 말풍선 옵션 중에 우리가 안 건드린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건드려서 말풍선을 다채롭게 꾸며 볼 수 있겠고, 챗 벌룬 컴포넌트 말고도 다른 컴포넌트들이 많은데 그걸 추가를 해서 이 엔티티가 다채로운 특성을 갖게 만들어 보면 더욱더 풍성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